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오늘은 잠 잘 자는 비법 중 네 번째 편인데요. 이번에는 수면 리듬 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 잘 자는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수면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면 교육은 수면 의식, 수면 리듬 타기, 밤새 안 먹고 자기의 세 분야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수면 의식에 이어 수면 리듬 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밤새 잘 잘 겁니다. 밤새 안 깨고 안 먹고 잘 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밤새 쭉 내리자는 것이 아니고 하룻밤에도 몇 번은 깊이 자다가 얕은 잠으로 와서 반쯤 깨었다가 다시 깊은 잠으로 넘어가는 것을 반복하는 수면 패턴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얕은 잠에 왔을 때 깨지 않고 스스로 다시 깊은 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밤새 여러 번 얕은 잠에서 반쯤 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기들도 밤새 잠자는 동안 몇 번이고 깊은 잠에서 얕은 잠을 반복하는 수면 리듬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른들보다는 그 주기가 좀 더 짧기 때문에 더 자주 얕은 잠에서 칭얼거리고 보채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밤에 자던 중 얕은 잠에서 반쯤 깬 상태에서 뒤척이는데 누가 말을 건다면 여러분들은 반쯤 깬 상태에서 확 깬 상태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들도 깊은 잠을 자다가 얕은 잠에 왔을 때 반쯤 깨서 보채고 칭얼거리고 움직이는데 이때 부모가 반응을 하면 아기는 확 깼다가 다시 잠들기 힘들어집니다. 아기가 밤새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수면 의식을 해서 잠자는 패턴을 잘 잡아주고 스스로 잠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잠자는 도중 깊은 잠에서 얕은 잠을 거쳐서 다시 깊은 잠으로 넘어가는 수면 리듬을 잘 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결국 잠자는 동안 아기뿐 아니라 부모도 잠새 깨지 않고 잘 잘 수 있어야 잠을 잘 자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면 리듬을 잘 탈 수 있을까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깊은 잠을 자다가 얕은 잠에 와서 반쯤 깨서 보채고 칭얼거릴 때 스스로 다시 깊은 잠으로 넘어가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럼 아기들은 깊은 잠으로 다시 넘어가서 깊게 잠들게 됩니다. 이렇게 얕은 잠에서 스스로 다시 깊은 잠으로 돌아가는 것을 수면 리듬을 탄다고 말하는데, 이건 실제로 말하면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기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기가 스스로 리듬을 타게 냅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수면 교육에서 제일 쉽고도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니까 참 쉽죠. 이거 잘하는 부모는 왜 이게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칭얼거리는 아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초보 부모에게는 생각보다도 어렵습니다. 아기가 깊은 잠을 자다가 얕은 잠에 와서 반쯤 깨서 보채거나 칭얼거릴 때 아기가 깬 줄 알고 다시 재우려 하는 부모들이 많죠. 그리고 아기가 배고파서 깬 것은 아닌가 고민하다가 먹이는 부모들도 많죠. 그리고 혹시라도 아기가 아픈 것은 아닌가 고민하면서 달래는 부모들도 많죠. 그럼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며칠만 반복되어도 아기가 스스로 다시 깊은 잠으로 넘어가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 엄마들에게는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신생아 때 잘 자던 아기들 중에서 6주부터 수면기 갈 때까지도 밤에 잠 잘 자는 아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우리 아기는 잠을 잘 잔다고 생각하고 수면은 문제가 없다고들 생각하십니다. 잘 자던 아기들도 2, 3개월이 되면 서서히 밤에 수면 리듬 때문에 칭얼거리면서 반쯤 깨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잘 잤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가볍게 달래서 재우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토닥이는 정도로 다시 재울 수 있지만 하루 이틀만 지나도 안아줘야 하고 업어줘야 하고 나중에는 먹여야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부모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밤에 보채고 먹고 잠 잘 못 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밤에 아기가 깬다고 생각될 때 이때의 부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아기가 스스로 잠들 수 있게 기회를 주면서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럼 대개의 아기들은 스스로 다시 잠들게 됩니다. 만일
부모가 칭얼거리는 아기에게 반응을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아기의 반응은 커지게 되고 대응하는 부모의 반응 역시 커지게 됩니다. 대개의 부모들은 아기가 밤에 깨서 계속 울게 될 때 수면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지만 수면에 대한 문제는 그보다 훨씬 전에 아이가 밤에 칭얼거릴 때 부모가 반응하면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복되는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 듣다 보시면 조금 길은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육아 전문가들은 아기를 대할 때 한 템포 늦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라는 의미입니다. 울 때도 마찬가지고 이건 수면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면 리듬을 타는 것을 가르칠 때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은 아기 울리지 말라는 말을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생각하고 아기를 조금이라도 울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다가 조금만 칭얼거리면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데 이건 곤란합니다. 울까봐 겁내지 말고 운다고 육아 방식을 바꾸지 마십시오. 수면에 관한 한 부모가 최대한 게을러져야 아기는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일단 잠들면 세상 모르고 퍼질러 자는 부모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집 아이들은 대부분 잠을 잘 잡니다. 수면에 문제가 있는 아기들을 키우는 부모들 중에는 나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모르게 퍼질러 자면서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까지 진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때까지 고생하지 말고 미리미리 이렇게 퍼질러 자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배고파면 먹여야죠. 하지만 배고파서 깨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가 반응하지 말고 아기가 다시 잠들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밤에 잘 안 먹던 아기가 수면 리듬 때문에 칭얼거리기 시작할 때 재우려고 밤에 먹이는 경우 부모가 먹이는 것을 며칠만 반복해도 그 다음에는 밤에 그 시간 되면 깨서 배고파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배고파한다고 계속 자꾸 주게 되면 밤에 깨서 먹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니 주의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바로 끊는 방법과 서서히 줄여서 끊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는데 어느 방법을 택하든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편 수면교육 영상인 밤중 수유 끊는 영상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밤에 칭얼거리거나 깰 때 아기가 뭐 때문에 칭얼거리거나 깬지를 부모가 알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인데 배고파서 깬 경우는 먹여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부모들은 신생아 시기 산후조리할 때 아기랑 24시간 모유동치를 하지 않고 신생아실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왜 깬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배고파서 깼으면 먹여야 되고 아니라면 내버려 두자는 말을 해도 따라하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수면교육을 쉽게 하려면 아기를 쉽게 키우려면 신생아 시기 산후조리할 때 산후조리원에 가더라도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아기는 엄마 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기를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지만 잘 모르는 엄마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잠 잘 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수면교육 하세요 하고 말을 하면 우리 아기는 잠을 잘 잔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자니까 수면교육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교육을 시작할 시기인 6주부터 2개월까지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잘 자던 아기들이 2, 3개월이 지나면서 슬슬 다시 깨기 시작하는데 여태 잘 잤으니까 조금 반응해줘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토닥이거나 안아서 재우면 쉽게 잠들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갈수록 아기들이 더 깨게 되고 더 울고 밤에 더 먹게 되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교육은 잠을 잘 잘 때 하는 것입니다. 수면교육은 처음부터 그리고 잠을 잘 잘 때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수면교육을 할 시기에는 아기가 나름 잠을 잘 자니까 그리고 부모가 견딜만 하니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아기가 나이가 들면서 2, 3개월 사이에 수면 리듬 때문에 아기가 깨고 울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그제서야 수면교육을 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작하면 처음부터 수면교육 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수면교육은 처음부터
그리고 잠을 잘 잘 때 미리미리 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 교육은 확신을 가지고 부모가 리더십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저절로 됩니다. 수면 의식을 하든 수면 리듬을 타는 것을 가르치든 카시트를 사용할 때처럼 이건 당연히 해야 돼. 그리고 이건 무조건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될까라든지 하다가 울면 어떡하지 하고 망설이면 이미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를 검색해서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식의 검색해서 하는 수면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울어서 수면교육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주부터는 수면교육을 시작하십시오. 늦어도 2개월에는 시작하시고요. 이건 잠잘 때의 수면 패턴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녁 7, 8시에 재우고 안아 재우거나 저물러 재우지 말고 등 대고 재우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같은 내용과 순서로서 15분 정도 이상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 불러주고 책 읽어주고 잠들기 전에 눕혀서 불 끄고 스스로 잠들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2, 3개월부터 수면 리듬 때문에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와서 칭얼거리면서 반쯤 깰 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시 깊은 잠으로 넘어가는 수면 리듬을 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중 수유를 하고 있다면 이것도 서서히 줄여서 밤새 안 먹게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자, 이까지 수면 리듬 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수면에 대한 영상에서는 많은 부모들께서 특히 궁금해하시는 밤중 수유 중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